우리 친구들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초등수학 개념 찾기. 우리 이번 시간은요, 사각형과 다각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학습 목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내용 함께 다뤄볼까요? 일단 우리는요, 사각형의 여러 가지 종류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사각형이라고 하니까 벌써 이거 배웠는데요 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그래서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일단은 사각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슬러 가볼 수 있어요. 사각형 배우기 앞서서 네모 모양이다 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그와 같은 것을 사각형이라는 용어를 써서 다뤄지게 됐었죠. 그런데 그때 배운 사각형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4개의 고든 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그런데 이때 고든 선은 선분이다라고 부를 수 있고요. 선분들로 둘러싸인 도형에서 이 각각은 변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각형에서 변. 그리고 이와 같이 꼭지점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요, 이와 같이 우리 한 점에서 그은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걸 각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각입니다 라고 이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구성 요소들을 생각해보면 각도 4개고 꼭지점도 4개이고 변도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우리는 사각형이다 라고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목에서는 사각형의 여러 가지 종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모두 5가지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해주어야 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그 이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다리꼴. 이렇게 사다리꼴입니다 라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도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다리꼴은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사각형을 말하는데요. 사다리꼴은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사다리꼴,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우리는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 그렇다면 이렇게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이면 이와 같이 생긴 것을 사다리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것도 사다리꼴이 될 수 있어요.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이면 되는 거니까요.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사다리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이기 때문이죠. 일단은 사각형 중에서 마주보는 한 쌍의 변만 평행이라면 이것은 사다리꼴이다 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다리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사각형도 확인해 볼까요? 이제 우린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 요렇게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 자, 여러분들도 직접 한 번씩 적어보셔야 해요.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려서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앞서서도 이와 같이 생긴 거 보셨죠? 그런데 이거 마주보는 거 한 쌍, 그리고 두 쌍이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역시 마주보는 한 쌍, 두 쌍의 변이 평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행사변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평행사변형에서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번에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성질 중에 하나는요. 평행사변형이라면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크기의 합이 180도입니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둡니다. 여기서 이웃한다라는 건요. 자, 여기 있었던 각과 이웃하는 각이다. 바로 이렇게요. 요걸 이웃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 주어진 각과 이 옆에 있는 것. 요것도 역시 이웃하는 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평행사변형이라면 이와 같이 성질들 구분하여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평행사변형 정리하고 우리 또 다른 사각형도 함께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말고 그 이름을 딱 보니까 마름모 나와 있죠. 마름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이것도 약속하세요. 마름모라고 하는 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요렇게요.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예를 들자면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모양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마름모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마름모는 이런 모양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도요. 역시 마름모입니다. 네 변의 길이만 같으면 일단 우리는 마름모예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름모는요. 자,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이다라는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마름모를 평행사변형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모두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름모는 평행사변형과 다른 점이라면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 역시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역시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름모가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았어요. 우리 지금 사각형의 여러 가지 종류를 살펴보는 거죠. 이제 나오는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할 거예요. 직사각형이다라는 것. 선생님과 학습을 통해서 우리 직사각형을 이미 배웠는데요.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가뿐히 정리할 수 있어요.